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는 다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시장에서는 한 3% 정도 하락해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수 선물들이 야간 시장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많게는 마이너스 0.3% 넘게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오후 접어들어서 다우 선물하고 S&P 500 선물은 플러스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이제 거의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장 시작하게 되면 엔비디아도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영상 쭉 보다가 젠슨 황 CEO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한국말로 더빙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P 500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조정을 기다리는데 어제나마 또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하면서 다들 주식들이 좀 올라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면요, 지난 4월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려보면 첫 번째 피보나치 라인은 거의 5,900선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는 못 갈 것 같고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 간다고 치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려놓은 박스권 여기까지는 한번 와줬으면 기대를 하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조금 쉬어가자는 국면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제는 AI 시장이 진짜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구나 하면서 시장이 더 위로 갈지, 오늘 시장이 좀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서부터 운용을 시작해서 한 17종목을 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는 이제 6월 달에 팔았는데요. 보시면 그게 수익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12.55%를 줬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들이 있는데, 지금 하락 종목은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트즈하고 서클하고 나녹스, 이렇게 3개가 마이너스, 모든 게 이제 플러스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현재는 16종목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엔비디아는 만약 지금 좀 밀려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금이 한 4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한 5% 정도 담을 거고요. 현재 퍼포먼스는 지수가 저희 시작할 때부터는 9.19% S&P 500 지수 올라와 있고, 저희 포트는 지금 40% 현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6.71%. 그리고 조금 장이 올라갈 때 좀 많이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 있는 거는 빠질 때마다 10% 10% 이렇게 늘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빠져주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엔 종목별로 보면서 좀 빠진다 하면 더 포션을 늘리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웨이브,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실기 시작했죠. 그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실적 발표 나오고 또 첫 번째 물량 풀리면서 좀 이제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 잘 지켜내고 있고요. 어제 양봉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수반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RSI 지표도 올라오고 있고 머니플로우 지표도 이제는 거의 또 초록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은, 보조 지표들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항선이 이제 첫째 저항선이 될 거예요. V합선 지표 보면.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해 준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저희는 지금 물타기 전략해서 99불의 그 평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불만 올라주면 평단이 도달한다, 이렇게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도 주문은 나가 있습니다. 서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클이 요즘에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물타기 2번 해서 지금 127불 어제 종가였는데요. 저희 평단 137불 48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지금 눌려 있나요? 그런 상황이고, 110불 31전에 또 매수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 하락실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갈 거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물타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는데, 서클도 피보나치 분석 한번 해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쭉 연결해보면 일단 두 번째 피보나치 선, 즉 618선 있는 데가 거의 이 저항선하고 같이 좀 맞물리는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요 선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가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2차는
요 구간이 되겠고,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서클에 대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누르는 이유는 제가 봐도 아무래도 저번에 서클 설명드릴 때도 서클은 채권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먹고 삽니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리 하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이제 다른 비즈니스도 있고 다른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가 바닥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그마입니다. 제가 참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요. 피그마는 거래량 계속 줄면서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 70불은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여기서부터 잘 지지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최대 변수는 뭐냐? 지금 실적 발표 이제 9월 초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실적 발표 전서부터 조금 올라와서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 한번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럼 거의 이 부합선 돌파나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이제 포지션을 박스권 돌파 전략을 시도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흐름을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면 시총 1위 기업이죠. 최근에 좀 한 3일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쭉 올라오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21선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를 실을 예정인데, 요거는 1% 어디다 매수를 넣을 거냐면 21선 179불 50전이 21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수 주문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51선 이 169불 23전에 5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수 주문을 또 하나 넣을 겁니다. 그래서 1% 현재 빠지는 때 저희는 종목을 잡는다. 그런데 뭐 다른 지금 지표들은 뭐 워낙 좋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전략은 5% 실을 거고요. 현재 2건의 주문 5개 사자, 6개 사자 주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상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숫자 분석을 넘어서 투자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적은요, AI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핵심 재무 성과입니다. 먼저 총 매출 보시면요, 467억 달러 달성했습니다. 예상치가 461억 달러였는데 그거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상승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실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요. 411억 달러를 달성해서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56% 상승인데 전체 매출의 이제는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AI 칩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당 순이익도 1불 4센트로 5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1.01이었는데 3센트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를 보면 이게 분기별 매출입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단 성장률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56%로 이전보다 다소 둔화돼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은요, 260억 달러, 전년 동기에서 또 58% 증가한 겁니다. 순이익률이 56%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업 분별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이 88%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게이밍이 10%, 그다음에 프로비주얼과 오토모티브가 각각 1,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가 56% 성장으로 가장 크게 성장을 했고요. 게이밍이 14% 성장, 그다음 오토모티브는 30%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극도에 집중합니다. 전체 매출의 88%가 하나의 사업에서 나온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완전히 AI 인프라 회사로 전환했다 하는 걸 얘기하고요. 둘째는 규모의 경제 달성입니다. 411억 달러라는 매출은요, 뭐 시장 전체의 압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집중도의 양면성입니다. AI 붐이 지속되면 최대 수혜를 보겠지만 시장 변화가 된다. 그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인 것이죠. 그럼 시장은
이런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물론 56% 성장을 여전히 높지만 사실 이전 분기 100% 이상 성장했던 것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둘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조 달러 넘는 상황에서 467억 달러 매출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일부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4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한 413억 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가 540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젠슨 황은 CEO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을 보면은요, 4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 성장했다며 실적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을 표현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이 411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블랙엘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는요, 현재 샘플 13,000개가 오픈 AI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에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샘플입니다.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준 거죠. 이는 3분기 본격적인 차세대 전환이 시작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AI를 통해 컴퓨팅 스택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소버린 AI 트렌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각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수요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의 투자 관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요소들입니다. 첫째, 독점적 시장 지위죠.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쿠다 생태계가 이제는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 수익성이죠. 영업이익률이 62%를 달성하고 있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컸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죠. 블랙엘 아키텍처와 네트워킹 사업 확장으로 단순한 칩 판매 회사를 넘어선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퍼가 38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수준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둔화 트렌드죠. 차트에서 보시듯 56% 성장률도 높지만 기저효과와 시장 속도를 고려할 때는 추가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과 중국 시장 접근 제한은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엔비디아의 위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보시면요, 89.5%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가 9.5%, 인텔이 0.3%, 클라우드사 자체 칩이 0.7% 정도 됩니다. 467억 달러라는 매출 규모로 확보한 자금력과 기술력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레이더 차트를 보시면요, 성능,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자 도구, 시장 점유율, R&D 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쿠다 생태계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운 핵심 해자입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쿠다에 익숙해져 있고 클라우드 3사, 즉 AWS, Azure, GCP 모두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구축해왔습니다. AMD의 MI300X, 인텔의 가우디 3 등 도전하고 있지만 460억 달러 규모의 매출로 확보한 엔비디아의 R&D 투자력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단기적으로 한 2-3년 내죠.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요, 54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467억 달러 대비해서 약 15%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시장 예상치 53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3분기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웰의 실제 매출 기여도입니다. 샘플 단계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얼마나 빨리 매출에 반영될지가 핵심 요인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센터 마진 개선입니다. 블랙웰이 호퍼보다 고가 제품이므로 마진을 상승시킬 효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H20 칩 판매 실적인데요.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럼 이러한 걸 기반으로 투자자별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적극적 투자시다, 엔비디아의 고속 성장을 계속 난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수준, 즉 170불에서 185불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블랙웰이 본격 출시하는 시점, 즉 3분기가 되겠죠. 그때 성장을 더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한 220불에서 23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20에서 25% 상승 여력이죠. 그다음에 467억 달러 매출 기반으로 해서 3분기에 540억 달러까지는 성장을 할 거다 하면은 이 정도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 투자자분들은요,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6% 성장률 둔화를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싸게 잡으시고, 혹은 섹터 ETF를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셔야 될 게 앞으로 중국 H20 칩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어떻게 치고 올라오는가 하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411억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AI 인프라 확장의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버린 AI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 추가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의 확장에 엔비디아가 계속 선두주자가 될 거다 하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죠. 그래서 한 3년, 5년은 충분히 보셔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467억 달러 달성, 예상치는 461억 불이었습니다. EPS가 1.04달러 기록, 예상치는 1.01달러였습니다. 전부 예상치 윗돌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보면 88% 비중입니다. AI 트렌드의 확실한 수혜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분기 540억 달러 가이던스, 성장 계속된다는 확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면에 진입은 했습니다. 56% 성장률은 여전히 높지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국면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과 성장률 둔화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관점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67억 달러라는 규모는 이미 메가캡입니다. 큰 배를 빨리 돌릴 수는 없다는 뜻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 성공을 위해 3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장률 둔화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56% 성장도 충분히 높은 성장률입니다만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리스크 분산의 실천입니다. 467억 달러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 집중의 위험성은 항상 염두에 주십시오. 셋째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AI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 트렌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467억 달러,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입니다. 젠슨, 만나서 반가워요. 우선 중국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싶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근원적인 데이터 센터 수요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는 중국 없이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심지어 중국을 제외하고도 또다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희는 2세대 블랙 아키텍처를 선보였습니다. 블랙웰은 혁신적이죠. 새 NVLink 72 렉 스케일 컴퓨터를 탑재했어요. 렉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노드를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슈퍼컴퓨터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바로 이 에이전트 AI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정도 사이에 등장한 기술인데
AI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이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론할 수 있으며 연구를 수행하고 도구를 활용합니다. 심지어 웹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죠. 엑셀이나 SAP 또는 서비스나우 같은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 문제를 풀고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 사이 모든 AI 네이티브 기업들은 흥미로운 새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AI 프로그래머인 커서를 사용합니다. 전 직원이 커서를 사용 중입니다. 생성하고 확인하는 코드의 양이 엄청나 생산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한 달에 10억 달러를 벌며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AI 네이티브 기업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총 20억 달러를 벌었는데 AI 수익 첫 해였습니다. AI 수익 2년 차에는 어땠을까요? 200억 달러입니다. 반 1년 만에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클라우드, 기업,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등 전반에 걸쳐 AI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물학이나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정말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젠슨, 지난 통화에서 중국이 이번 분기 총 유효 시장으로 50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올해 500억 달러이고 내년엔 50%까지 늘어날 거예요.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야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기본 전제입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또한 그는 미국의 기술 스택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기반이 되는 세계 표준인 것처럼 우리는 미국 기술 스택이 세계 기술과 산업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엔 중국도 포함됩니다. 중국을 보면 전 세계 AI 연구원의 50%가 중국에 있죠. 수많은 AI 기업과 AI 칩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분명 자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실제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일부 AI 칩 기업들은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고 주가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죠. 분명 그곳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장을 놓고 경쟁할 기회를 얻는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매년 약 50%씩 성장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중 일부를 차지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AI 및 컴퓨팅 시장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에 아주 좋고 우리 재정에도 이로우며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매우 기쁘고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젠슨, 엔비디아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최고 전성기에도 전체 매출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에 있으면 좋은 시장인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인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와 같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중국으로의 판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미국 기술 기업에게 중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곳은 중요한 시장이며 또한 매우 역동적인 곳이죠. 그곳의 기업들은 매우 활기차고 혁신적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시장 중 하나이죠. 거기서 사용되는 기술들, 거기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오픈소스 모델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딕시크는 물론 전에 이야기한 적 있죠. 정말 중요한 모델입니다. 알리바바의 QN도 정말 훌륭하고요. 키미도 훌륭합니다. 문샷의 모델도 훌륭하고요. 정말 훌륭한 모델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 바이트 댄스에서 나온 시드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오픈소스 문화는 정말 활발하고 생생합니다. 그 오픈소스 모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사용하고 전 세계 기업에서 사용되죠. 오픈소스 모델 덕분에 사람들이 시장별, 도메인별, 그리고 기업별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이 그런 모델들을 정말 잘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중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며 아시다시피 규모도 정말 크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컴퓨팅 시장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특히 인공지능이 급성장하는 이 시점에 그 지혜를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쁩니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젠슨,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신과 다른 미국 기업들이 목표를 이루려면요? 정치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한동안은 미국 AI 기술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과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대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상당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제가 언급했듯 중국 AI 기업들은 매우 뛰어납니다. 저희는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저희의 국보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의 활동을 허용해 준다면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H2O 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 쿠다 생태계는 매우 활발하고 저희는 그곳에 오랫동안 진출해 있었습니다. 다시 진출한다면 큰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중국으로 선적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허가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미 다음 분기에도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은 거기에 더해지는 보너스가 될 테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00억 규모의 빠르게 성장하는 AI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젠슨, 네트워킹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전년 대비 98%나 성장했더군요. 이번에 발표된 신제품은 여러 데이터 센터를 거의 하나의 슈퍼 GPU처럼 통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베라 루빈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성장세는 어떻게 될까요? 새 칩 출시 때마다 NV링크를 선보이셨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저희에게는 인피니밴드라는 네트워킹 기술이 예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고의 스케일 아웃 네트워킹 기술이죠. 저희는 발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는 3가지 새로운 네트워킹 플랫폼을 발명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NV링크입니다. 그것은 스케일업 스위칭 아키텍처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GPU 하나를 사용하여 렉에 있는 72개의 GPU를 서로 연결하고 이 렉 전체를 14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0킬로와트, 즉 14만 와트의 전력을 하나의 통합 컴퓨터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NV링크입니다. 저희가 한 두 번째는 AI용으로 향상된 새로운 이더넷인 스펙트럼 X 이더넷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용 이더넷이 아닙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느리고 지연 시간이 너무 길죠. 그건 AI 컴퓨팅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킹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펙트럼 X 네트워킹 이더넷을 발명했습니다. 이걸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졌죠. NV링크는 스케일업, 스펙트럼 X와 인피니밴드는 스케일 아웃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 AI 팩토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 팩토리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스펙트럼 XGS, 즉 기가 스케일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AI 팩토리들을 스케일 어크로스하여 궁극적으로 AI 슈퍼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3가지 네트워킹 플랫폼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방금 언급하신 저희의 네트워킹 기회가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저희 이더넷 제품군만 해도 연간 100억 달러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트워킹이 저희 사업에서 아주 큰 부분이 될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성장과 기회는 컴퓨팅, 네트워킹 및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인지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게 된 것은 거의 15년 전의 일이고 여러분은 오랫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이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팅과 네트워킹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융합이야말로
엔비디아의 AI 팩토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공장들은 정말 엄청난 투자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의 와트당 토큰 생성량, 와트당 컴퓨팅 성능은요. 와트가 에너지인 건 아시죠? 전력당 컴퓨팅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팩토리의 전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수익, 즉 수익 창출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달러당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이 워낙 뛰어나니 달러당 성능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서 고객에게 최고의 총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매년 이렇게 세대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성장을 돕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며 토큰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AI가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젠슨 정말 대단하세요. 기술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복잡한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외교관의 면모까지 보여주신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되니 다시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할 텐데요. 그 전에요. 미국에 있는 젠슨과 다른 기업 CEO분들께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오셨죠. 물론 정부가 인텔의 일부 소유주가 되기도 했고 다른 거래의 문도 열어줬고요. 현 정부와 비슷한 거래나 다른 종류의 파트너십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와 모든 대화에서 100% 확실했습니다.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하고 핵심 기술도 직접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업화에 대한 비전은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것은 멋진 비전이고 우리 모두가 지지해야 합니다. 저희 엔비디아도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우리가 동참하는 두 번째 비전은 미국을 돕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어쩌면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생산성, 산업, 사회 발전을 이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도 그걸 이해하며 미국이 AI 경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대화는 항상 이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결국엔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은 오직 미국을 돕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와의 대화를 늘 즐겁게 생각합니다. 아주 건설적이고 도우려 노력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은 그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젠슨,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엔비디아는 원래 게이밍 회사로 시작했고 지금도 거대한 게이밍 회사잖아요. 닌텐도 스위치와 스위치 2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만드시잖아요. 현재 닌텐도 스위치2는 기존 모델의 판매량을 훨씬 뛰어넘으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체 칩도 탑재되어 있죠. 현재 게임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그랜드 테프트 오토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며 조만간 PC 버전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칩을 살 텐데 현재 그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게이밍 GPU가 세상에 쿠다를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지포스를 기반으로 쿠다를 세상에 내놓았고 컴퓨팅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AI 혁명은 지포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AI가 게이밍을 위해 지포스를 혁신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지포스와 닌텐도 스위치 덕분에 게이밍 부문에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닌텐도 스위치 1은 완전히 혁신적이었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콘솔입니다. 스위치 1의 성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스위치 2는 시작부터 엄청납니다. 제 생각엔 스위치 1보다 더 성공적인 출발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스위치 1도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를 해냈습니다. 저희는 정말 혁신적인 SoC, 다시 말해 혁신적인 컴퓨터 칩을 설계했는데요. 이 칩은 놀라운 레이 트레이싱 기능과 저희가 뉴럴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아주 뛰어난 AI 렌더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매우 작은 전력 소비량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의 프레임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느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프레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정말 정교하고 세련됐고 생성되는 이미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뉴럴 렌더링을 사용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저희는 극히 일부 픽셀만 연산하고 그 뒤 AI를 활용해 나머지 방대한 픽셀을 예측하고 생성해냅니다. 그 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죠. 그래서 게이밍 사업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열정적입니다. 요즘 묻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질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저는 스위치와 지포스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를 해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젠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시, 다시 넘길게요.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줄리, 댄. 감사합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